다이아몬드 김사랑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김사랑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여러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를 받고 또 저희는 또 저희 그룹 탑리더님께 또 허락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초대를 받았는데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그룹에 이제 한창호 리더님 그룹이시잖아요. 보면서 꼭 가라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꼭 가서 스피치 잘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탑리더님이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시니까 너무 멋진 또 한창호 리더님도 뵐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한 분 한 분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어쨌든 저희들은 어느 그룹이든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아메이, ABO.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진짜 너무 반갑고 네 너무 다 눈, 코, 입 다 붙어 계시고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처음이니까 소개도 조금 드리고 네 아까 엄청 바깥에 소리가 이렇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환호도 너무 크시고 그래서 엄청 열정적인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가 보다 이 생각을 저도 하면서 제가 또 열정을 좀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최선을 다 해볼 건데요. 네 저는 이제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21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전직은 입시학원 이제 강사 생활을 좀 했고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왔거든요. 네, 경북 구미에 어떻게 보면 또 가까울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대전이. 그래서 원래는 진주가 고향인, 경남 진주가 고향인데 아마 엄청 사투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향인데 이제 신랑이 이제 발령이 이제 여기 구미에 이제 대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미로 와서 이제 신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낯선 구미 땅에 와서 이제 제가 결혼 3년차 때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딱 왔으니까 제 모든 게 경단녀죠. 다 끊기면서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지역이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좀 하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부 생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저는 이제 두 자녀를 지금 이렇게 두 명을 두고 있는데 저 아기가 지금 너무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1살, 3살 아기들이 지금은 22살, 24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이 컸죠. 이 속에서 다 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었고 왜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또 좀 궁금하니까 또 스토리를 나누면서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 아마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남들과 좀 다른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이 사업이 참 멋진 사업이긴 하지만 아무나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까?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꿈에 대한 씨앗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 산다고 사는데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대우라는, 지금 대우가 없어졌나요? 있나요? 잘 모르겠네. 대우라는 진짜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대우가 진짜 큰 기업이었거든요. 2000년도 정도 됐었으니까 사실 삼성이라는 기업인데 구미에는 대우, LG, 삼성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 대우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대우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73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선본지 선을 보고 이렇게 다 그냥 어떻게 또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대우의 상황들이. 그래서 대우에서 운 좋게도 저희들은 LG로 얼른 옮겼어요. 대우 가장으로 있다가 어떻게든 LG 쪽으로 옮겼는데 그 사이 공백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LG를 가기로 약속을 하고 조금 이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우가 막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구조조정을 엄청 많이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대기업이 거의 엄청난 그죠? 그냥 대기업 다니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는 돈은 남편이 벌 거야. 그런 여자들이 많잖아요. 벌 거야. 근데 나는 굳이 제 가정을 책임질 그건 아닌 것 같고 남편의 임무고 저는 다행히도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수입으로는 양이 차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꿈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친정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삼남매를 키우시고 이런 여러 가지 친정 엄마에 대한 꿈도 있었고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환경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좀 멋지게 좀 키우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어떤 생존에 대한 생각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영업자도 계시겠지만 직장인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직장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거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직장은요 계속 가다가 계속 갈 것 같죠. 그만두는 순간 진짜 제로가 돼요. 머리로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가장 현실 점검을 했냐면요. 저희들은 이제 에메랄드 때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를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LG를 다니다가 같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에메랄드 되고 다이아몬드를 갈 때 그때 최종 결정을 하고 이제 완전히 회사를 가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제가 에메랄드면 그래도 연봉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히 상의를 했어요. 저희 부부가.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가지 않는 거다라고 상의를 다 하고 했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딱 되니까 진짜 신랑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 의논했고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그 등골이 오싹하면서요. 그 쓰리한 느낌 있죠. 그러면 다음 달에 그 월급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어쩌면 진짜 현실 점검이 되어 있으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별거 없어요. 아메이는 뭐 그냥 Y만 있으면 되거든요. 뭐 방법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내가 뛸 이유가 있으면은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진짜 뭔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제 파트너분들의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진짜 현실 점검을 해야 된다. 진짜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인 투잡하시는 분이면 언젠가 직장 수입이 끊기면 제로가 됩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그게
저희들도 뭐 보험도 끊어보고 이렇게 잠시 이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끊어보니까요. 그때 왜 그랬냐면 대우가 점점점 힘들어지면서 수입이 점점 줄더라고요. 3분의 1 뭐 이렇게 서로 조금 힘드니까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아이 금반지도 팔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특이하게 만난 케이스인데요. 대부분 그 여러분의 스폰서님들께서 그 스티커처럼 붙어서 그죠? 계속 하자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혹시 저 같은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너무 잘 살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너무 육아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짜 한 번도 부자를 꿈꾸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잘 살고 싶긴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사실 이걸 좀 알았으면은 부잣집 시집을 갔을 건데, 그죠? 그렇지를 못해서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까 돈이 참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제가 좀 되게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는 좀 이게 뭐죠? 현실 감각이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육아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자가 될까를 막 뒤지기 시작해요. 근데 책을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공자의 책, 뭔가 요즘에 베스트셀러들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찾았더니 그 당시에 제가 찾았던 책들이에요. 제가 2003년도 말에 사업을 알아보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때 2003년도에 유행했던 책들이었거든요. 그때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그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막 읽었어요. 읽었는데 한 10권 정도를 읽으니까요.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첫 번째는요. 꿈을 가져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는 다 있잖아요.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공책을 사서 진짜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1대 1원도 적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고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 사업도 진짜 저대로 하면 되거든요. 진짜 모든 성공의 원리는 똑같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아마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있을 즈음에 짜잔 제 스폰서님을 만나게 돼요. 제 스폰서님은 춤추는 백설공주 김미정 리더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라서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스폰서님은 고등학교 동기, 네 대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친하지는 않는데 늘 이렇게 동기처럼 같이 있는 친구였는데 제가 진주가 고향이니까 아이를 놓으러 갔다가 산후조리원에서 이 친구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심심하거든요. 조리원에 있으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동창 모임을 오라는 그 문자를 받은 기억이 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별로 안 친한데 진짜 20분, 30분 이내에 달려왔어요. 막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막 달려와서 우리가 뜸하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뜸하게 마주쳐다가 나 결혼해 하니까 그래 하고 그냥 온 사진이었어요. 친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스폰서님 오셔가지고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검은 가방 2개와 이 친구 조금 만난 계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우리는 여고인데도 씨름을 시켰거든요. 씨름을. 씨름 선수였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진짜 힘도 세고 막 이래가지고 늘 이렇게 중성적인 이미지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그런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예쁜 모습으로, 화장을 잘 안 하는 친구였거든요. 예쁜 모습으로 황방울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산후조리원에. 너무 애기 낳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놀랬겠죠. 그런데 진짜 그 열정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사업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진 않지만 그 친구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왜 그런가 하면 이 친구가 그때 다이아몬드를 결정을 하고, 다이아몬드는 6명의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레이더망에 걸리는 사람은 다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걸리기만 걸려봐 난 너를 무조건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그렇죠, 타이밍이. 그래서 너무 절묘해서 그 친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왜 산후조리원에는요 이렇게 어때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분들은 잘 없어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다들 퍼져 있고 막 힘들가지도 없고 화장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몰골이 만에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스폰서님이 그 목표와 그 결정이 없었다면 과연 그때 사업 설명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책을 읽어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아침 저녁으로 그 노트를 들고 막 외치다가 제가 아기를 놓으러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뭔가를 근데 이 끝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폰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관계를 교류했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친구는 그냥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사업 설명을 열심히 했었었고, 저는 막 찾는 와중에 스폰서의 사업 설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진짜 철저하게 팔로우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오시고 그 스폰서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스폰서님은 누구냐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친구도 아는 스폰서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소개해주고,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은 문법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어땠냐면 국상품 애용을 완전히 외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외제 재펜, 볼펜 같은 거 혹시나 그 당시에 귀했지만 쓰는 친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뺏어서 부러뜨리고요. 모나미 볼펜 이렇게 탁 이렇게 주는 그런 엄청난 분이고, 무스 같은 거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 씻겨가지고 딱 수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스를 바르고요. 아메이 외제 퐁퐁을 들고 나타난 거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뭐가 있구나. 이 두 분에 대한 신뢰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구나. 근데 저 역시도 주변에 산후조리원에서 물어봤어요. 주변에 아메야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 하다 망했고 이상한 거 다 당기고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사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랑 제 스폰서님들 하는 이야기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때 스폰서님이 책과 여러 가지 테이블을 줬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김종아 리더님, 그다음에 안기섭 리더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테이블 제가 받고, 또 그 당시에 저희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셨거든요. 이 스폰서님 말고 위에 업라인 스폰서님이 다이아몬드셔가지고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인정식을 했었어요. 하시죠. 하면서 이제 비디오로 남겨진, 그래서 제가 그 비디오를 보게 됩니다. 봤는데 저는 아마 그 비디오로 테이프도 제가 그 테이블도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30살을 살았던 상황이었는데 내 인생의 30년을 살면서 이런 수단이 있는 걸 왜 지금 알았지? 왜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줬지? 이게 진짜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하지? 왜 다 이상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지?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 근데 들어보니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근데 그 비디오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저는 완전히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본 그 인정식은요, 부모님을 모셔놓고 저를 큰절을 하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편지를 읽어주고 낭독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입신양면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게 꿈이었었거든요. 진짜 좀 뭔가 집안을 일으키고 싶고, 뭔가 좀 제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고, 친정 엄마에게 용돈도 팍팍 드리고 싶고, 뭔가 이게 판을 좀 뒤집고 싶은데, 이렇게 세상에는 돈 버는 일들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폰서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제 스폰서님은 진주에서 구미까지 매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홈미팅도 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항상 함께 여행 같이 다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비전을 듣고 사업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이름을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뭔가 항상 존댓말을 쓰고 이제 친구가 친구를 친구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트리플 다이아몬드시다 보니까 핀 차이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그냥 스폰서님이고 이렇게 미정화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너무 평생 함께하는 또 아이들도 또 비슷한 나이라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스폰서님이 주신 테이프가 여러 가지 것들 책 제가 혹시 여기에 처음 뭔가 입문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은 테이프이 아니죠. 어머니죠. 어머.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어머들이 있을 건데 정말 한 10개 정도를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책도 한 10권 정도 추천해 주시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창업자 책 좀 많이 읽어주시고요. 해서 좀 단시간에 이렇게 확 하는 거 있잖아요. 띄엄띄엄 말고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몰입을 저는 초창기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면서 사업을 했던 타입이라 가지고 제가 그런 어머니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 그거는 이렇게 시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결정이 되면 한번 몰입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습도 저는 몰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일상생활에 젖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한 달 정도만이라도 집중해서 알아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이 완전히 접속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오히려 아메이가 어렵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몰입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몰입하지 않고 아메이를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제가 그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하면 난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누구를 설득시키거나 누구를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업은요 누구를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없어요. 누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 일이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업은요 너무 신기하게요 나를 바꾸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그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힘들지만 내가 잘 살 수 있고 뭐 원하는 걸 여기서 준다 하면 나는 나를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속에 철저하게 저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이곳에 오면은 정말 시스템이 순복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내가 대단한 박사여도요 필요 없어요. 여기 오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박사 내려놓고 진짜 순수하게 빵프로에서 배우셔야 돼요. 스폰서님에게 순복하면서 배우셔야지 가장 빨리 지름길로 사업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팅 100%에 진짜 엄청 많이 애를 썼던 것 같고요. 저는 2~5년 플랜을 정말 믿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오랫동안 할 자신은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20년이 어느 순간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사업을 해가지고 나는 2~5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고 끝낼 거야. 끝내고 뭐 다른 거 할까 이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다이아몬드 플랜이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냐고 했더니 저희 이제 스폰서님이 3개월 100K STP에 도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100% 미팅 참석을 저는 저 두 가지를 처음에 듣고 오케이 하겠어. 근데 제가 처음에는 100명의 STP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100명이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짜 그게 뭐 구미에 가 있었으니까 진짜 저에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라고 아무도 말 못해요. 저희 이제 팀하고 그룹에서도. 왜냐하면 너무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낯선 장소에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가 100명 아니고 제가 100회 해도 되냐고 했더니 100회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 명한테 100번 해도 된대요. 그것도 100회 아니에요. 10명에게 10번 해도 된대요. 아, 나 그럼 10명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했는데 막상 아는 지인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주고 나는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근데 회사에 갔다 오면 정말 많은 사업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비자로 들어주고, 어떤 날은 애용 소비자, 어떤 날은 무관심자 이렇게 해서 역할극을 해가면서 정말 나중에는요 하다 안 되니까요. 제가 100회는 저는 되게 단순해가지고 3개월이네 100회 그냥 숫자에 미쳤던 것 같아요. 숫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어요.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계산을 하거나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해보라니까요. 진짜 100회를 하는데요. 일단 숫자를 채워보고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벽 보고도 하고요. 그 인형을 앉혀놓고 하기도 하고 정말 100회를 도전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100회를 도전하니까 나중에 계속 벽을 보고 대화를 하면 좀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정말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유자가 아닌데도 제가 바로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요. 집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20년이 넘었는데 저희 복도 아파트였거든요. 긴 복도 아파트였는데 누가 저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608호인가 살았는데 한 17호쯤에서 저 끝에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너무 그리웠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뭐 사람입니까? 이건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이니까 어디 간다고. 그러면 혹시 몇 시에 들어오시냐? 그러면 몇 시에 들어온대요. 그럼 혹시 제가 608호에 사는데 혹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그때 집에 오면 그 시간에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하니까 그럼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좀 그래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네 하고 이렇게 그냥 하잖아.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잘 없거든요. 뭐 지금 시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 시간에 가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진짜 왔네요 이러면서 일단 들어오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또 사업 설명을 하고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소식이 끊겼습니다만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이 알아들었든 안 들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100회를 채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1번 그날 한 번, 두 번, 세 번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100회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주일에는 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그 100회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정말 어설펐거든요. 사업 설명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틀려도 돼요. 진짜 그 사람 어차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랬듯이 열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이유로 그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서 누군가는 끌려오고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인연이 되는 거지. 이 설명을 알아듣고 사업을 한다? 글쎄 여러분은 설명을 알아듣고 하셨나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느낌이 그 스폰서링 그때 제 그 느낌처럼 또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 많은 파트너분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열정이 압도되어서 또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100% 미팅 참석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1살, 3살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1살, 3살이니까 그 시댁에 이제 1살짜리가 생후 한 7,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어렸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종일반을 보낼 수 있었는데 7, 8개월은 그 당시에 받아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진주에 있는 시댁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께 외에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이 아이를 데리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저희 이제 부부가 같이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조금 쉬려는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아이를 맡게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맡기게 된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이 알겠다고 맡겨주시나요? 아, 다단계 하는데. 그죠? 만약에 의사거나, 그죠? 선생님이거나, 그러면 아마 당연히 맡겨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암에 한다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끝내는 제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제가 잠꼬대로 사업 설명을 했나 봐요. 너무 간절하게 사업 설명해가서 아, 얘 안 되겠구나. 그래서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이제 1살 때 이제 맡긴 거죠. 해서 4살 때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파운드스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돌 때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빨리 데리고 오려면 사업 설명을 더 많이 해서 빨리 양을 채워서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제가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사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환경으로 저를 몰아넣었던 게 어쩌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만약에 환경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환경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몰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환경이 집에 있을 수는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아이 종일반이 다 맡겨버렸고 이제 작은 애는 시댁에 가 있으니까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가야 했어요. 어디든. 그래서 정말 그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같은 곳을 정말 매일 간 것도 많아요.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매일 본 사람도 많은데 사실 지금 오히려 더 명단이 많고요. 그 당시에 명단이 없어요.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갈 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때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매일 갔을 때가 그때가 사업이 더 잘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 이거는 명단의 문제는 아니구나. 진짜 나의 어떤 마인드와 어떤 목표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또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가는 분, 점심 때 가는 분, 저녁에 가는 분. 제가 지인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조기에 매일 A라는 집, 점심 때는 B라는 집, B라는 분은 점심을 먹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B라는 분, C는 이제 이제 아이를 맡겨야 될 또 상황이 생겨가지고 큰 애를 또 저는 이제 100% 미팅 참석을 해야 되니까 남편은 LG에서 돌아오지 않고 너무 그때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맡겨가면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어쩌면 그때는요. 제 그 당시에 또 꿈은 어떤 거였냐면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었는데 아무도 집에 없어요. 저만 이제 밥을 먹고 또 그때는 저녁 오후에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미팅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루에 일주일에 3번, 4번이 미팅이 아침 저녁으로 막 다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팅이 많았던 그때가 사업이 더 잘 됐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는데 너무 쉬운 환경이라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혹독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도 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남편은 LG 회사에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큰애는 종일반 야간반에 가 있고 작은 애기는 시댁에 가 있고 저는 빨리 또 밥을 먹고 이제 미팅장을 가야 되는 상황. 어느 날 하루는 되게 슬픈 거예요. 이 상황이 뭐지? 근데 그럴 때 또 다시 그래서 더 빨리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좀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한국 아메이가 또 큰 보너스를 준비하고 있고 또 비전 트립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전에 저희 팀에 미팅을 좀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에 가서 팀에서도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아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양의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질 따지지 마시고요. 진짜 어떤 핀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은 다 출발선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 핀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뛰어야 어쩌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회사에서 또 3년 또 계속해서 플랜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그 수혜자가 되려면 어차피 아메이 사업을 알아들을 이상은 하셔야 돼요. 계속. 다른 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한 비전이 없으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일하고 정말 색깔이 다르고 결이 달라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만만하진 않죠, 당연히. 만만한 일이면 사기죠. 그래서 만만하진 않지만 분명히 쌓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내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돈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양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이 양이 어느 정도 모든 양이 차야지 그 다음 문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그 양은 뭐든 상관없고 사업 설명이 미칠 사람은 사업 설명이 미쳐 보시고요. 또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미쳐 보시다 보면 근데 양이 다 차야 돼요. 양이.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가지불의 양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라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상한 분들도 좀 만나고 그런 분들이 그것도 양이 있어요. 이 정도 또라이를 만나야 그 다음 핀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좀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양을 채워가는 중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건 다 해치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이 일을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이거를 그냥 인지하세요. 아, 장애물이 나타났구나. 장애물이 지금 내가 장애물을 100개를 넘겨야 그 핀에 갈 수 있어. 그럼 아싸 한 개 지나간 거예요. 네. 호응도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모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이 차려면 빨리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글쎄요, 저는 더블 트리플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창호 리서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석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수석까지 6-4그 세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에 맡겨서 탭스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 이제 진주에 이제 파트너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파트너분 같은 경우도 진짜 사업 설명을 많이 한 친구인데 이상하게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봐도 그렇고 그 친구가 봐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스폰서는 어떻게 해요? 됩니다. 계속 그 이야기밖에 해줄 수가 없거든요. 니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해놓고도 샤워할 때 되면 진짜 왜 안 되지? 저도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근데 됩니다 진짜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파트너분이 도대체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물어 내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책을 내에 진짜 그 양이 차가는지 20년 전에 사업을 했던 분들을 막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멘 사업은 희한하지 않아요. 20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신 분들이 이 아멘 사업 설명을 다시 듣고 그때 그 20년 전에 그 열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처음 미팅 오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은 비전을 다 알잖아요. 비전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신제품 나왔던 거 더 설명드리면 되고요. 자세는 더 좋더라고요. 사업가의 자세. 지금 봤던 분들보다 옛날에 20년 전에 아멘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배우셨는지 각이 딱 잡혀가지고요. 저희가 업라인이라고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바로 앉자마자 수첩 꺼내서 007 가방 꺼내서 수첩 꺼내서 딱 저걸 준비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짜 바로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정말 자세가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배우셨길래 너무 멋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또 이렇게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수많은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근데 진짜 아메이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그냥 꿈 없이 살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배웠던 그 아메이의 그 열정적으로 뛰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떠나온 경험은 없지만 그 간접 경험을 보면서 진짜 도대체 아메이가 뭐길래 소름이 끼치도록 그 비전이 참 대단하구나 이 사업이. 도대체 이 비전이 뭐길래 그 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멋있다 이 사업 그 생각을 또 저는 했고요. 저도 이제 사업 설명을 여기 아까 100개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믿음이 정확하다면 저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믿음이면 진짜 플랜에 대한 믿음. 이 플랜 진짜 괜찮구나.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믿음, 회사를 정확하게 믿어버리면 제품이 어떤 걸 나와도 그냥 믿어버려요.
이 제품은 이렇고 저렇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회사에 대한 믿음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회사가 충분히 얼마나 대단하게 제품을 선별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순수한 믿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자라면 말이죠. 그리고 내 성공에 대한 믿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서도 내 성공을 의심한다면 누가 내 성공을 믿어줄 것이며 어떤 성공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난 분명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럼 사기야. 그 정도로 진짜 최선을 다했냐는 거죠. 그리고 믿느냐는 거죠. 그 세 믿음이 있다면 저는 원격 투하, 그러니까는 그 무기를 장착하시고요. 진짜 나발총 쏘는 거 있잖아요. 총을 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발총으로 쏘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쏴야지 결국에는 그 함께할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씨 뿌리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을 하나하나 보고 이 씨앗은 날 건지 안 날 건지 보고 선별해서 씨를 뿌리진 않아요. 그냥 막 뿌려요. 막 뿌리다 보면 어떤 거는 죽어요. 어떤 거는 나요. 어떤 거는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뿌리를 막 내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쉼없이 물을 줄 뿐이에요. 물을 주다 보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이후부터는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새싹이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이 새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새싹이 나중에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걸 선별할 게 아니라 그냥 막 뿌리는 거. 뿌리다 보면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 사업은 진짜 나중에 넣어지면 팀플레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나는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비를 내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는 하늘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필요하고요, 토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려면. 그래서 저는 쉼없이 물을 주지만 그 모든 토양과 바람과 이런 것들은 시스템, 이 환경이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계신 스폰서님, 형제 파트님 이런 분들과 함께 했을 때 큰 시너지가 나서 진짜 열매를 맺는 거더라고요. 나 혼자 잘해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또 팀이 할 일은 팀이 하고 또 그룹이 할 일은 그룹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성공이 나 하나의 노력보다는 진짜 어우러졌을 때 진짜 멋지게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간절함이 모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 간절함이 진짜 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아들이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축구에 관한 얘기를 조금 예를 들어드리고 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1살, 3살 때 아이를 사업을 한다고 몰입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잔잔한 학원을 어디 보내야 되고 이런 간식을 뭘 주고 이런 케어는 잘 못했지만 이 아이의 전체 방향성은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짠짠한 걸 신경 쓰지 않고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애도 방목처럼 되게 자유롭게 잘 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메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간섭했을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할 일이 바빴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저는 이제 창업자 책을 보면서 미세에 대한 교육을 조금 방향을 잡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의 또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키웠는데 애가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는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하든지 해야지 중일 때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 너무너무 완강하게 어느 정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이아몬드다. 저희들은 이제 그 학교를 갈 때 계속 그걸 외치게 하고 학교를 보냈어요. 인사였어요 그게.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이아몬드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내라면 I can do it 이걸 적어내더라고요. 가훈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나중엔 중1짜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거짓말쟁이다. 이때까지 IQ 누이시라고 외쳐놓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느냐. 근데 사실 저희 부부는 뭐가 두려웠냐면 우리는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려면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다. 진짜 많이 말렸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축구를 사랑했냐면 늘 일기에 그 축구에 대한 어떤 전술 전략 연습하고 오면 또 일기장을 늘 쓰더라고요.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루는 완장을 이렇게 종이 완장을 차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주장 해가지고 종이 완장을 붙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서 축구를 하나 봐요. 동네 축구를.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주장 완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하니까 새로운 친구, 잘하는 친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 주장 자리를 내줬어.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근데 얘가 진지해진 거죠. 아, 나 축구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이를 불렀어요. 진짜 그날은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정을 하고 이제 사업도 잠시 중단하고 이제 낮에 집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랑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넌 할 수가 없다. 했더니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넌 재능이 없어 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축구에 대한 재능이 없어. 재능이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막말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찡한데 정말 많이 울고 한 2, 30분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취미로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나는 다시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밖으로 나가고 얘는 다시 축구공을 들고 이제 또 공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말 햇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운동장으로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부르는 거예요. 멀리서 조금 먼 치에서 엄마라고 부르더니 뭐라고 얘가 외치냐면요.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엄마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죠. 안 되겠다 쟤는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의논을 해서 그날부터 축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하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네가 혼자서 견뎌봐 하고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잘 안 넣어주거든요 선수를. 그래서 계속 벤치에 앉아있고 양발 빨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때 간절함이 이런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국에는 그 아이도 그렇게 해서 축구를 하고 또 공부하면서 축구를 해서 지금 미국 유학을 가 있는 친구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간절함 사실 아까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간절함 이상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있으면 사실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진짜입니다. 방법 찾지 마세요. 그죠? 진짜.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간절함이 뭔지 그거부터 오늘 저녁에 한번 나는 이것 때문에 꼭 하겠어라는 그거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비전 트립도 가셔가지고 이제 또 다이아몬드도 도전을 하셔야 되고 해서 또 60주년, 70주년에도 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음 영상이 거든요. 그래서 4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08부터 정말 오랫동안 2012년 바운스 다이아몬드를 가고 정말 10년간 아무것도 핀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도 신 적은 없어요. 정말 지리한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08년 그때 다이아몬드 전보다 저때 이제 바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가고 수석 다이아몬드로 오기까지가 어쩌면 참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핀업은 하진 않았지만 진짜 아메이를 또 진짜 또 사업을 여기서부터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진짜 잘 견디시고요. 이 시간도 돌아보면 나중에 귀한 시간이 된 것 같고 반드시 핀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과연 이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사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더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혹시 보셨나요? 그 책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네, 그 사람 이 사람입니다. 네. 그때 또 회사에서 열심히 또 찍어주시더라고요. 혹시 핀이 되시면 이것도 한번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시나요? 이거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고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꼭 그 어떤 주인공,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고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찍은 것 같아요. 찍고 또 인터뷰를 저희들이 그냥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웃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찍어주시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왜 요즘에는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하고 찍지 않거든요. 그럼 진짜 촌스럽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수만 장을 찍어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장을 고르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모델같이 그렇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역시 아메이는 회사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EDC가 되어서 다 너무 오랜만에 핀업을 해서 파트너 분들이 너무 기다리는 핀이 되었고 또 어쩌면 사실 이제 저 핀을 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 핀은 나만의 핀이 아니구나. 함께 가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된 핀이다 보니까 저희 팀의 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여행도 가고 아마 그런 것들도 꿈꾸실 거예요. 저도 꿈이 있으면서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여행도 가고 또 저희들은 스폰서님 떨어져 계시고 제 이하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많아지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희한하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빨리 파트너분들이 두레그가 역전이 되었거든요. 한 분은 크라운 엠버스터가 있어요. 한 분은 뎁스에, 한 분은 골드하운드가 있는데 다 빨리 떨어져 나가니까 좀 맨날 또 이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늘 인원에 못 말랐어요. 저는 이제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미팅만 하면 술을 새는 버릇이 있거든요. 왜냐면 스폰서랑 같이 미팅을 하는 게 기회가 잘 없고 저희끼리만 하다 보니까 계속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갈망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는 이제 100명의 그 코아 리더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내그를 제외하고 또 100명의 코아 리더가 너무너무 지금은 절실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의 코아 리더가 있으면 미팅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시너지도 나고 그래서 100명 이상부터는 팍팍팍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어쩌면 인원이 100명이라는 생각이 50명에서 100명이 그렇게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열심히 또 도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갔네요. 이것도 영상을 조금만 틀게요. 꺼야 될 것 같아요. 40초 이상 넘어가면 안 된대요. 잡힌대요. 그래서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송출 안 하면 되니까 또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면 유럽에 거기 체코랑 오스트리아 빈이랑 독일을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러다가 늙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한 해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어디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저희 부부에게 여행은 그냥 쉼인 것 같아요. 그냥 낯선 곳으로 가서 그냥 좀 편안하게 생각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하면서 또 조금 쉬었다가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뭐 별거 있습니까? 사람 사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돈 걱정 없이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여행을 갈 수 있을 때 가고 그러면서 또 삶의 의미를 또 나름 찾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저런 꿈이 있었어요. 제가 저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가문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 대한 꿈이 있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거의 다 진짜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다 되고 꿈 넘어 꿈이 또 없으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은 꿈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다시 또 꿈을 꿔야 됐었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또 이제 자녀로서의 또 그 어떤 소망이 생겼고요. 예전에는 막 뭔가를 가지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지고 싶은 것보다는 진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그죠? 또 파트너 분들이 계시니까 파트너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존재감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팀에서 이제 미팅을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도 랠리 같은 걸 잠시 하고 왔었는데, 그 이제 이번에 이제 GP 된 저희 이제 조카 며느리죠, 조카 며느리. 그래서 조카 며느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얼마 안 됐을 때 결혼을 하고 결혼한다 소식을 듣고 구미에 같이 있어가지고 조카가 사업을 좀 하다가 조금 다른 자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부인을 만난 거죠. 이 부인이 다시 제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사업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친정의 조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만 해라. 내가 이제 만나면 사업설명을 하리다.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제 이제 친정에 또 새언니죠. 이 조카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구미에 가면 고모를 만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고모를 만나면 분명히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메이를 이야기할 거다. 각오하고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한 거죠. 어느 날 전화를 해서 결혼도 했겠다 해서 이제 저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쨌든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가 화장품 지금 색조 제품이 출시가 막 되고 있었던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이 친구가 젊은 친구니까 색조도 좀 궁금해할 것 같고 그래서 색조 가방이랑 이제 전 제품을 다 들고 가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랑 그 사업 설명 가방 한 가방이랑 또 책도 빌려줘야 될 거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리고 제 핸드백이랑 그리고 우산이랑 이렇게 드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왠지 또 제가 그때는 다이아몬드 때였 바운스 다이아몬드 EDC 되기 전이었으니까 또 뽀대는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방을 들어주겠다는 걸 마다하고 먼저 카페에 들어가 있어라 해가지고 막 주섬주섬 챙겨서 일단 가서 앉아서 이제 사업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했죠. 근데 뭐 그 친구가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때 시고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메 사업을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나름 성공했다는 고모님이 그 억수같이 비가 오는 날 진짜 가방을 엄청나게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모습에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속으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 아메이 사업은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사실 제가 고민 좀 했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뽀대나게 처음에는 핸드백만 탁 들고 가서 이야기 좀 하다가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다. 일단 횟수 도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이 있으면 할 거고 그렇죠. 근데 니는 가족이니까 계속 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사업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가 GP를 갔거든요. 그래서 단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목표가 그냥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니까 하고 저 상황이니까 못하고 저 사람은 할 것 같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메시지나 공통점이 많을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상황 따지지 마시고 그냥 양의 성부를 걸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감사가 빠지면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다
하고 계시겠지만 감사하는 거를 10가지, 20가지, 한 10가지 적기 시작하면 20가지 막 자꾸 나올 수도 있어요. 5가지 적으려 해도 잘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메 사업자분들은 그게 너무 습관이 잘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감사의 글들을 계속 한번 감사를 찾아서 뭐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를 계속 한 어디까지 적을 수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와이나 내 간절함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건 감사함에 답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를 각오할 때 진짜 그때 그 감사함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초창기에는 그걸 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저분은 계속 9% 하지? 왜 저분은 자꾸 12%만 하지? 왜 도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서 막 도전하시라고 막 말씀도 드리고 다시 꿈을 가져보세요.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보니까 그게 그분에게 최선일 수도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꾸 제 눈높이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분은 그 양만큼 해내고 있는 건데 제가 계속 어쩌면 그분들에게 푸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돌아보니 그 한 분 한 분들이 설령 돌아가신 이제 집으로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도 결국 지금 제 사업의 자양분이 다 되어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단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었고 단 한 분도 도움이 안 된 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한 분 한 분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각자의 그릇과 각자의 분량대로 그냥 해내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가야 되시는 분들은 또 빨리 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어쩌면 그 분량대로 그 그릇대로 여러분들이 잘 케어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쩌면 멋진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철저하게 진짜 분위기 사업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진짜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데 분위기는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만들어 드려야 돼요. 누가 만들어 주겠지가 아니라 함께 시너지를 모으고 우리 진짜 도전합시다. 우리 진짜 뭐든 잘해봅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모아줄 때가 또 함께 결국 팀이 성장해야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물만 준다고 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바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해도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팀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그래서 진짜 팀워크 핀업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함께 이 일은요 잘난 혼자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혼자 성공 못합니다.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진짜 한 분 한 분 한 분들의 장점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이뤘을 때 그 어떤 태사보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팀이 같이 다 동반 성장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결국에는 이 사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돼야 결국 롱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좀 부족하지만 짧았던 또 말씀 메시지를 드리고 제가 여기까지밖에 성장을 못해서 다음에 더 큰 성장을 하면 또 좋은 기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우리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